명리학 초학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백산입니다. 오늘부터 5회에 걸쳐서 비겁이 재성을 극하는 5가지 유형의 사주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부에 앞서서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것을 주의 깊게 잘 살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간이 목, 화, 토, 금, 수 5가지로 분류를 했는데 좌월의 간목이 불이 용신이고 토가 희신인 중화용신의 제3유형에 해당되는 케이스에서 이 화토는 유정하게 일반적으로는 상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상생은 수금이 상생을 하거나 목화가 상생하는 것을 진정한 의미의 상생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확장 해석을 해서 화토도 유정하다고 해야 하는 것이 옳지만은 상생의 범주에 두고 관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5월의 병화를 보면은 용신과 희신이 수금으로 제2 중화용신의 유형에 해당됩니다. 금수가 상생을 하고 있는 것이 보이는데 일반적으로 비겁이 강할 때 재가 바로 노출되면은 극을 받아버립니다. 목극토가 된다거나 화극금이 된다거나 토극수, 금극목, 그리고 수극화가 됩니다. 이 사이에서 식신 또는 상관이 오면은 그 극을 완화한다라는 논리가 바로 상생의 생의 논리입니다. 과연 그런지 살펴보겠습니다. 5월의 병화가 화극금을 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서 토가 온다면은 토생금이 되기 때문에 과연 이 식신과 재가 상생을 하느냐, 토금이 상생하느냐, 그것은 전혀 이치에 맞지가 않습니다. 비슷한 사례를 같이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좌월의 경금에서 화목이 중화용신입니다. 제1 중화용신의 유형에 해당됩니다. 좌월의 경금은 화목이 상생을 해서 사주의 중화를 돕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금극목이 일어나는데 가운데서 수가 와서 금생수 수생목을 하면은 이 목은 금의 극으로부터 자유로우냐 어떠냐의 문제입니다. 이 2가지 케이스는 결론적으로 이야기한다면은 오류입니다. 상생의 오류입니다. 매우 강한 5월의 병화가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한다. 이것은 또 좌월의 경금사주에서 금이 목을 극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좌월의 경금은 금생수, 수생목, 목생화해서 통관 된다. 말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음양은 이기이기 때문에 목화 토금수 안에 있는 양과 음의 기운을 전일적으로 관찰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2가지 케이스와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이 2가지 케이스는 전혀 다릅니다. 5월의 무기토가 토곡수를 하는데 그 사이에 식신 또는 상관이 있어서 속칭 토생금 금생수 해서 극을 막아준다.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5월의 무토가 토생금을 한다는 것은 자연의 이치에도 맞지 않습니다. 다만 금수가 상생을 해서 사주의 중화를 돕고 있고 기구신에 해당되는 화토와 같이 이 균형을 화토에 지나친 기구신의 작용을 수금이 완화시킨 중화작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이치로 좌월의 임계수 사주에서 수가 화를 극하는 것을 가운데 식신 또는 상관인 간목 또는 을목이 와서 수생목 목생화하느냐, 그 논리는 틀린 것입니다. 다만
자월의 임수사주가 지나치게 강하니까 조로 보나 억부로 보나 화목이 와서 사주의 중화를 돕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와 금에 해당되는 기구신의 지나친 오행작용을 견제하기 위해서 화목은 목화, 화목 상생해서 사주의 중화를 유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경우와 이 두 가지 경우에서 금수가 상생을 하거나 목화가 상생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목생화, 화생목, 수생금, 금생수는 똑같습니다. 다만 다른 것은 5월의 병화 사주에서 조열한 무토가 토생금, 금생수 해서 사주의 중화를 돕는다는 이치는 틀리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좌월의 경금에서 금극목을 막기 위해서 가운데에 있는 식신 또는 상관에 해당되는 물이 금생수, 수생목, 목생화한다는 것은 똑같은 이치로 이 두 가지 사례와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이 공부를 미리 해보는 이유는 우리가 습관처럼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라는 도식화된 생의 논리에 갇혀 있다는 것입니다. 채로 보면은 그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사주 명리학에서 용신과 희신이 사주의 중화작용을 하는 오행이고 기신과 구신은 사주의 중화작용을 하는 오행을 방해하는 글자입니다. 크게 보면은 용신과 희신에 해당되는 오행과 기신과 구신에 해당되는 두 가지의 오행들이 각각 서로 견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주는 기구신이 매우 강하고 어떤 사주는 희용신이 잘 발달되어 있어서 사주의 중화가 잘 이루어진 사주가 있습니다. 오행으로 본다면 한쪽은 물이고 한쪽은 불인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물과 불이 아니라면 금과 목입니다. 따라서 물과 금과 화와 목의 대립이라고 보면 됩니다. 어떤 경우도 기구신에 비해서 희용신의 오행의 작용의 힘이 능가하지는 못합니다. 아무리 대운과 세운에서 용신과 희신의 운이 중첩돼서 몰려오더라도 기구신을 이길 힘은 시작부터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잘 생각하면서 비겁이 재성을 극할 때는 5가지 유형이 있고 오늘은 그 첫 시간인데 목이 토를 극하는 유형입니다. 목이 강하고 토가 희신에 해당되는 경우입니다. 기구신에 해당되고 희신에 화토가 중화용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 목이 토를 극한다는 것은 매우 강한 아름드리 나무가 있는데 토양이 부족하면 또 어떤 화분에 나무를 심어 놨는데 이 나무가 급속도로 성장하면서 화분 안에 있는 토가 그 나무의 성장을 견뎌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이 목은 토를 극하고 다른 말로 말하면은 나무가 이 좁은 땅을 헤집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이 목의 기구신에 해당되는 목이 토를 극할 때 그런 비겁의 마음으로 무기토에 해당되는 재를 극하고 헤집어 버린다는 뜻입니다. 오행이 목극토냐 화극 금이냐 또는 다른 유형에 따라서 전혀 다른 비견이 재성을 극하는 유형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오늘 2가지 사례를 보겠는데 좌월의 을목사주에 안타깝게도 용신이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희신에 해당되는 기토와 무토가 있는데 좌월에서 이 간목은 기구신으로서 무토를 극할 뿐만 아니라 기토도 합거해 버립니다. 이때 무토와 기토를 도와줄 수 있는 어떤 오행도 지지해서 보이지 않습니다. 인묘, 사오미술이 오면 좋겠지만은 인목은 인신충을 받을 수 있고 사화는 사신, 그리고 오화는 좌우충, 또 미토는 묘미 합이 돼서 묶여 버립니다. 그래서 크게
지지에서 용신과 희신을 돕는 임사오미술이라는 오행이 와도 사주 원국에 이들과 같이 사주를 중화해 줄 만한 오행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극을 받아버리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어릴 때는 이 재라는 것은 아버지에 해당됩니다. 육친으로는. 그리고 성장을 해서 결혼을 하면은 남자 사주에서는 처가 됩니다. 그리고 정제 편제는 당연히 재물에 해당됩니다. 재라는 것은 어떤 사람의 능력을 발휘해서 이 식상의 능력을 펼치고 난 다음에 발생하는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재물이라고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상관이라는 글자가 없으면은 바로 비겁은 겁재는 죄를 극해버립니다. 그래서 병정화가 오기를 바라지만은 이론적으로는 병정화가 오면 좋지만은 이 사주의 경우에는 그렇지는 크게 기대할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원국에 천간에 불이 없고 또 운에서 병정화가 와서 화토와 유정하게 사주의 중화를 돕고 싶지만은 지지에서 이들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오행이 원국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무기토가 오면 그대로 극을 해버립니다. 유흥 관련 사업을 하다가 무리하게 하다가 사업체는 물론 그 사업의 실패로 가정마저 완전히 와해돼 버리고 파산을 해버린 분의 명조였습니다. 한 가지 사례를 더 보시겠습니다. 해월의 간목이 거의 같은 유형입니다. 이렇게 강한 비겁은 그대로 희신인 무토를 극해버립니다. 을목겁재와 간목은 비견겁재로 안으로는 내재된 아니고 드러난 고집을 이야기를 합니다. 또는 조급함을 일으킵니다. 친구나 형제를 만나도 서로 다투고 네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 실리를 따지는 이런 인간관계가 형성됩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어릴 때는 아버지를 극해버렸을 것입니다. 아버지 입장에서는 이 자식이 매우 부담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주 원국의 분위기로 봤을 때는 비겁의 극을 당하는 이 아버지가 오래 생존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면은 처에 해당됩니다. 처가 이렇게 극을 받으면서 온전하게 이분과 가정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기적에 가깝습니다. 계속 살아간다면 그대로 극을 받아서 건강이나 목숨조차도 온전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은 처를 매우 강하게 폭행을 해서 처가 성한 날이 없는 대부분이 이런 경우는 도망가 버리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지만은 실제 이 상황에서는 도망가고 싶어도 잘 못 가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그래서 처는 일방적으로 지금 극을 받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기토가 아닌 것이 다행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이 사주처럼 간목이라는 겁재가 있는데 무토도 극하고 기토를 합거한다면은 이 처에 해당되는 나의 부인은 겁재에게 뺏겨 버립니다. 갑기합을 해서 나의 친구, 주변 사람, 경쟁자에게 합거되어 가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는 합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할 수는 없겠지만은 일단 거의 대동소이한 경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사주도 병정화가 오면은 좋겠지만 크게 좋게 작용하기는 어렵습니다. 무기토가 오면은 그대로 극을 받아버립니다. 인사오미술이 오면 좋지만은 인목은 그나마 인목은 좀 도움이 되겠고 사화는 사해충을 받고 오화는 좌우충을 받고 술토는 진술충을 받습니다. 미토나 인목은 그나마 낫고 병인, 정미 이런 대세운이 온다면은 사주는 그나마
일시적으로 중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국이 워낙 용신이 부지하고 있는 사주이기 때문에 좋은 운에서 지나친 기대는 건물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비견 급제에 해당되는 오행이 기구신인데 식상이 없는 가운데 죄를 만나면은 이 두 사례처럼 그대로 죄를 가서 극을 해버립니다. 그때 식상이 등장했을 때 5월의 무기토와 좌월의 임계수와 같은 경우에는 토생금 금생수 하거나 수생목 목생화 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대로 금생수 수생금 목생화 하생목해서 사주의 중화를 돕는 데 용이하고 또 그 상생하는 글자 중에 식신 또는 상관, 식신 또는 상관이 있다는 것이 다릅니다. 그러나 좌월의 경신금이나 5월의 병정화는 금수가 상생하는 거, 목화가 상생하는 것은 똑같지만은 이것을 두고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한다거나 금생수, 수생목, 목생화 한다는 이런 논리는 잘못된 생의 논리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